3억 7천만 년 전 고생대 대번기에 육지는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나무가 등장해 최초의 숲이 들어섰고 하천이 생겼습니다. 바다를 탈출한 물고기들은 여기서 어류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고생물학자 닐 슈빈 교수가 발견한 화석은 잃어버린 고리라 불리며 고생물학계에 충격을 던졌습니다. 화석이 발견된 곳은 캐나다 북부의 엘스미어 섬.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물고기였지요. 그 이름은 틱타알릭. 에스키모 말로 아주 큰 민물고기란 뜻입니다. 납작한 머리는 도마뱀을 닮았지만 비늘의 흔적은 분명 물고기라는 걸 말해줍니다. And for the first time, we're seeing the kinds of fish that can actually leave the water, that can make the transition from life in water to life on land. So all kinds of new things are happening. 틱타알릭은 물고기가 육지로 진출한 과정을 새롭게 밝혀주는 증거들을 온몸에 담고 있습니다. 어류의 머리는 원형이지만 틱타알릭의 머리는 납작하고 눈은 위에 붙어 있죠. 주목할 점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틱타알릭은 목을 갖고 있었죠. 이전의 어류에게는 없던 새로운 구조였습니다. 틱타알릭은 목을 돌려 머리를 상하 좌우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지요. 뿐만 아니라 틱타알릭이 잃어버린 고리라 불린 가장 큰 이유는 이 지느러미 때문입니다. 유스테노테론의 지느러미보다 한층 더 정교하고 힘이 센 구조였습니다. 틱타알릭은 어깨와 팔꿈치 그리고 손목을 가진 물고기였지요. Now what's very special about this is not only that these are bones that compare to our own arms, but if you look at the surfaces of this, there's surfaces for all kinds of muscles. And not just any kinds of muscles, muscles that would have helped the animal do a kind of push-up to support itself against the ground. 틱타알릭은 혁신적인 물고기였습니다. 목을 자유롭게 움직이며 위에 달린 눈으로 주변을 탐색했죠. 지느러미 안에는 팔꿈치와 손목뼈가 생겨서 커다란 몸을 떠받칠 힘이 생겼습니다. 물속에서 평생을 보내던 물고기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텅 비어있던 육지, 그 신천지로 오르기 위한 도전이 시작된 것이죠. 팔굽혀펴기가 가능한 이 지느러미를 틱타알릭은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갯벌에서 살아가는 망둥어를 보면 틱타알릭의 움직임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망둥어는 가슴 지느러미로 몸을 지탱하고 배를 밀어내 바닥을 기어다닙니다. 틱타알릭도 이렇게 지느러미를 써서 물기슭으로 나오기 시작했을 겁니다. Water was loaded with competitors, large fish, small fish, everything competing for food. Some of those fish would eat you. If you look at land, there are plants there. There's food there in that these early insect-like creatures. So there are advantages for creatures leaving the water to go to land to remove themselves from the competition for food resources, but also to escape some of the predation that was going on in the water as well.
물고기의 진화는 틱탈릭 이후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고생물학자 제니퍼 클렉 교수가 보여준 스케치 안엔 작은 도마뱀처럼 보이는 동물이 있습니다. 지구 생명의 역사에서 또 한 번의 터닝 포인트가 된 아칸소스테가죠. (3억 6천만 년) 전에 대번기 민물에 살았던 아칸소스테가는 거의 완전한 네 다리가 있고 폐로 공기호흡을 한 동물입니다. 그리고 틱탈릭에 없었던 아주 특별한 것을 갖고 있었습니다. One of the first things that we found was that on each limb there were 8 fingers or toes, which was a big surprise. 지구상에 최초로 손가락과 발가락이 등장한 겁니다. Previously, people had thought that the primitive number for fingers and toes was 5, because that's what we have. But it turns out that when tetrapods with limbs first evolved, they had more than 5. Acanthostega has had 8, but we also have other animals from the same time with 7 or 6. 대번기 후기의 얕은 물가. 아칸소스테가의 손발가락엔 물갈퀴가 달려서 장애물을 헤치고 다니는데 그만이었지요. 숲을 사이에 매복하고 있다가 물고기를 잡아먹었던 포식자. 아가미와 폐를 동시에 갖고 있었던 아칸소스테가는 물속에서 헤엄을 치다가 드디어 육지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물고기의 상륙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최초의 척추와 근육과 뼈가 있는 지느러미, 그리고 최초의 팔다리와 손발가락에 등장한 수억 년에 걸쳐 이루어진 실험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아칸소스테가 이후 다시 몇백만 년이 흘렀고 물속의 환경은 점점 더 치열해졌습니다. 이에 비해 육지는 여전히 기회의 터전이었지요. 그리고 2억 8천만 년 전 완전한 육상동물이 등장합니다. 육지의 공기만으로 호흡을 할 수 있었고 번식을 위해 물속으로 돌아갈 필요도 없는 아칸소스테가의 후손이 나타난 것입니다. 드디어 상륙은 완성됐습니다. 인류가 달에 첫 발을 내디딘 것과 맞먹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The transition from life in water to life on land is one of the great events in the history of life. And it's an event that changed the world forever. For the first time, we have creatures walking on land, feeding on land. But it's not just an event that's captured in the past. It's actually an event that's inside our own bodies. Because many of the features that occurred for the first time in the fish that walk on land are part of us. 육지에 오른 물고기들은 사실 혁명가라기보단 생존의 전쟁터에서 약자일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살아남기 위해 변화하고 적응한 결과 생명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상륙작전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물 밖으로 나온 네발 동물은 폭발적으로 번성해 육지를 점령했습니다.
양서류와 파충류, 조류에서 포유류까지 수백만 종의 동물로 다양하게 변화했지요. 이 중 인간을 포함한 포유류는 새끼를 낳아 키우며 말 그대로 지구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시작해 마침내 육지로 올라온 성공 스토리. 그런데 여기엔 생명의 역사에서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다에서 사는 포유류의 존재지요. 이 동물은 바다 포유류인 듀공입니다. 듀공은 지느러미를 팔처럼 사용하고 해초를 뜯어먹고 삽니다. 폐호흡을 하는 녀석은 때가 되면 숨을 쉬기 위해 수면 위로 올라가야 하고 또 새끼를 낳아 젖을 먹여 키우지요. 바다에 사는 듀공이 왜 육지 포유류의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듀공은 비밀을 간직한 채 유유히 사라집니다.